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전문가 이정열입니다. 자, 금일은 10월 5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1시 24분입니다. 자, 지금 함께 살펴보실 종목은요. 두산인프라코라는 기업이고요. 코드 번호는 042670입니다. 자, 두산중공업의 인프라코어, 두산그룹의 인프라코어 매각이 막바지에 달아들고 있습니다. 자, 기존에 22일에서 28일로 예비 입찰이 좀 연기가 되면서 두산인프라코어의 중국 사업 부분에서의 그런 소송 금액이 한 1조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으면서 이런 부분에서의 불확실성으로 현대그룹에서는 인수전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두산그룹에서 이 기업이 만약에 패소를 하게 될 경우에는 두산그룹 입장에서 모두 감당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인수전에 좀 참여를 하면서 최우선 협상자로 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선은 아직까지는 최우선 협상자가 지금 완전히 선정이 되어 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현대중공업이 유력한 최우선 협상자로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선정은 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현대중공업 입장에서는 공시까지 번복을 하면서 두산인프라코어에 다시 입찰을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두산인프라코어가 매각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은 좀 반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대건설기계와 두산인프라코의 국내 시장의 독점 부분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이제 승인을 좀 해줄 수 있을 것인지, 이제 현대건설기계가 한국산업은행과 같이 컨소시엄을 꾸려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좀 있는 상황인데, 우선적으로는 두산인프라코가 점유율이 좀 높은 상황인데, 현대건설기계와 합병이 어, 합병까지는 아니고, 그 얘기는 나오지는 않았고, 아직까지는. 현대건설 기계와의 그런 시너지, 현대중공업 입장에서는 좋지만 두산인프라코의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으로 좀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의 두산인프라코어 입장에서 보면은 인프라코어의 입장에서 보면은 현대건설기계 현대건설기계와 같이 국내 점유율을 거의 독과점할 수 있는 40%와 25% 정도 가량이 국내 점유율을 좀 가지고 있으면서 65% 가량이 점유율이 되면서 국내 독보적인 1위 기업이 됩니다. 1위, 2위 기업이 이제 합병을 하게 되면은 1위 기업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두산인프라코어 입장에서는 시너지보다는 점유율이 조금 양분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으로 주가가 조금 하락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우선 협상자 아직까지 우선 협상자가 완전히 선정이 되진 않았지만은 현대중공업이죠. 현대중공업이 입찰을 좀 하면서 우선 협상자가 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의 이런 독과점을 승인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이 리스크가 좀 반영이 되고 있는 두 가지 리스크라고 할 수가 있겠죠. 현대중공업이 최우선 협상자인 건 맞습니다. 두산그룹의 입장에서는 뭐 사모펀드라든가 뭐 몇 곳에서 입찰에 응시를 제안서를 좀 내긴 한 상황이긴 한데, 현대중공업이 지금 시장에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두산그룹의 입장에서는 현대중공업이 조금 좋은 그런 인수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은 그 시너지를 낼 수 있고 적극적으로 그 몸값을 올릴 수 있는 기업이 현대중공업이 좀 적절하다라는 부분이 시장에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반영이 되고 있지만, 이것은 두산중공업의 입장입니다. 두산그룹, 중공업의 입장이고 입장 차이는 좀 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매각이 완전히 좀 진행이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시장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걸 승인을 해줄까, 그리고 승인을 한다 그래서 40%의 점유율이 지금 양분화되지 않을까 라는 부분이 좀 불확실성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두산그룹과 두산인프라코어의 입장 차이는 아직까지 존재한다 라는 부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두산인프라코어 입장에서도 지금 그 좋은 호재는 좀 있습니다.
호재는 있는데, 이 호재가 뭐냐면 두산인프라코에서의 입장에서는 두산그룹이 그동안의 리스크였습니다. 두산그룹의 좀 불확실성, 기업의 연속성, 존속성 같은 부분에서 좀 불확실성으로 두산인프라 자체적으로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했지만 두산그룹의 그런 그 오너 리스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기업의 주인 입장에서의 불확실성이 높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두산인프라코의 입장에서도 좀 리스크가 존속성, 연속성, 기업의 건전성을 해치는 요인으로 반영이 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디스카운트 되고 있는 요인으로 반영이 되고 있었죠. 그렇지만은 지금의 호재라고 본다면 매각 대상자라는 것 자체가 기업의 몸값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다 라는 부분이 호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선은 매각 자체가 좀 불투명한 상황이었는데 두산그룹 입장에서 소송에 패소하게 될 경우에 두산인프라코어의 중국 사업 부분에 중국의 중국 회사 자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중국 회사에서 두산인프라코어가 소송에 패소를 하게 될 경우에는 자기들이 부담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매각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제는 우선 협상자를 선정을 하는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자체는 호재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호재라고 해서 주가가 좀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매각이 될 수가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눈치 싸움을 하면서 지켜보는 그런 양상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죠. 우선은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서도 사모펀드에서 완전히 사모펀드가 인수를 하게 될 경우에는 현대중공업이랑 기타 이제 사모펀드가 우선 협상자로 좀 진입한다면은 현대중공업에 대한 이런 리스크가 눈치 싸움을 보고 있는 그런 요인들이 단기적으로 바로 사라지게 되는 요인이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우선 협상자가 누가 될 것인지, 우선 협상자의 선정이 누가 어떤 기업의 사모펀드가 될 것인지, 현대중공업이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눈치 싸움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현재 자체로도 주가가 상당히 PER이 7.7배입니다. 7.7배. 이까지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10배가 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업의 성장성, 제가 기존에서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내년도 연말과 이번 연도 연말과 내년도에 중국 사업 부분에서 매출이 굉장히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매출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 실적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각이 되든 안 되든 딱히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모펀드한테 매각이 될 경우에는 두산중공업의 현대중공업의 그 불확실성이 단기적으로 매각이 될지 안 될지 그런 부분에 단기적으로 사라지면서 사모펀드와 관련돼서 이제 기업이 정상화라는 그런 부분에 주가가 좀 반영되는 그런 상황이 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현대건설기계랑 이제 두산인프라코 이 두 기업이 합병을 하게 되면은 글로벌 볼보가 글로벌 5위이고 현대건설기계가 글로벌 20위, 국내에서는 2위, 1위 기업이지만은 볼보가 5위고 현대건설기계가 20위, 인프라코어가 한 14위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서 좀 합병을 하면은 단기적으로 이 점유율이 합체가 되면서 단기적으로 5위인 볼보를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완전히 이 기업의 합병을 승인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두산인프라코어도 그렇고 건설기계도 그렇고 중국이라든가 인도,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글로벌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중장비 기업이기 때문에, 건설 중장비 기업이기 때문에 중국과 인도 입장에서도 자국 내의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독점에 대한 기업 합병 승인을 해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이 해당 국가가 글로벌 수출하고 있는 국가들이 좀 많기 때문에 해당 합병을 승인을 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국가들이 아직까지는 미지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국가에서 합병을 승인을 안 해줄지 모른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이 지금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매각 자체로 봤을 때는 두산 새 주인이 바뀐다라는 부분에서는 두산에 지금까지 좀 리스크가 있었잖아요. 주인이 바뀐다는 부분에서는 호재라고, 그 자체만으로 봤을 때도 호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선 협상자가 누구인지, 어떤 기업과 같이 협상을 할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현대중공업 지주가 협상자로 거론이 되고 선정이 된다면 어떤 이슈들이 좀 나와줄 것인지, 기업일 이런 합병, 매각 관련 부분을 공정거래위원회와 다른 국가들이 승인을 해줄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좀 포인트로 살펴보는 부분이 필요하겠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자체적으로 주가가 너무 저렴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좀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여기 8,000원 이상에서의 하락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예상은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우선적으로 주가가 좀 떨어진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어느 정도 반등하는 그런 매각 자체적인 그런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우선은 지금 매각을 진행을 한다는 부분에서의 주가 분출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의 주가가 좀 이탈을 하지 않고 바로 또 반등이 나온다면 매각 자체만으로도 주가 상승이 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으로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매일매일 무료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시면 상단 부분에 링크가 나오게 되시는데, 이 AP투자연구소라는 링크를 클릭해서 홈페이지로 들어오게 되시면 여기 깜빡깜빡 거리시는 라이브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카테고리, 이것을 클릭하시게 되시면은 쭉 내려오시다 보시면 저희가 매일매일 이렇게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무료로 수익을 좀 제공해드리고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여기 25일 게시판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오게 되시면은 우리 장전부터 시작해서 국내외 시황부터 시작을 해서 9시부터는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9시부터는 현재 시간 9시 원풍물산 현재가 2,900원 기준가로 매수하셔라. 그리고 1차 목표가는 2,985원이고요. 손절가는 2,8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2분에 KPM테크 현재가 6,900원에 매수하시고 1차 목표가 7,100원, 손절가 6,65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4분에 제이시언 시스템이 현재가 8,750원 기준가로 매수를 하시고 1차 목표가 9,010원, 손절가 8,450원으로 대응하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다고 댓글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로 쭉 내려보시면은 5분에 KPM테크 최고가 7,460원으로 1차 목표가 달성했다라고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관련 움직임 좀 말씀을 좀 드려왔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원풍물산도 1차 목표가 3,015원으로 1차 목표가 달성했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렸고, 자, 제이시언 시스템도 1차 목표가를 돌파를 했다고 이렇게 그 차트를 통해서 또 호가를 통해서 이렇게 세세하게 추천을 좀 드렸습니다. 수익을 좀 드렸죠. 저희가 무료 종목으로 수익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로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